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여기에 또 일본이 2월 8일 조기 총선을 공식화했죠. 이 때문에 현재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방위적인 약세 보이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지수가 1.82%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도 2.53%, 오늘 기술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차익 실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S&P 500 역시 약 2%대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현재 시장 상황, 자금 흐름, 히트맵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은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하락불, 빨간불이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글이 약 2.63%, 메타도 2.7%, 아마존이 3%, 애플과 테슬라가 각각 4%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역시 4%, 반도체단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단에서 유일하게 좀 파란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게 바로 인텔인데 지금 이 시각 3%가량 상승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아침에 이 장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 예정인 인텔, 밤사이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HSBC와 또 시포트 글로벌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나왔는데요.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서버 수요에 대한 이런 급격한 상승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 실적 발표를 이끌 것이다. 이런 투자 의견 전망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오늘 그나마 다시 한번 좀 방어를 해내고 있는 것이 이 경기 방어주들 뿐입니다. 밤사이에 이 고용지표가 나름 견조하게 나왔는데 이 때문에 이 고용지표 덕분에 다시 한번 방어주들만이 현재 말 그대로 경기를 방어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과연 밤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어제 정리해드렸던 브리핑 내용과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밤사이에 프랑스와의 이 공개적인 설전에 나섰는데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뒷장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죠. 우선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 그린란드에 파병한 8개 국가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15%의 관세, 그리고 오는 6월부터는 거의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났었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럽은 930억 유로 규모,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13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보복 관세를 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춤하기는커녕 밤사이에 또다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바로 이 마크롱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린란드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전문을 공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사실 이 평화위원회는요,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또 벨라루스 대통령과 같이 각종 이 독재 지도자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함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를 비판하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섬뜩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유럽도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밤사이에는요, 이 그린란드 핵심의 주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덴마크 측 연기금에서 미국채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 달러 규모의 전량을 이번 달 말까지 매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미국이 더 이상 양질의 신용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불안정한 국가라면서 현재 셀 아메리카 우려를 재점화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현재와 같이 셀 아메리카, 미국의 달러라든지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자산들을 팔아치움으로써 그 가치가 급락하게 되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셀 아메리카에 대한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 부각되고 있죠.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강력한 매도 속에서 급등하고 있고요. 당연히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안전자산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는 금과 은 가격은 밤사이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빅스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죠. 변동성 지수가 20을 돌파하면서 작년 11월 이후로 시장에 가장 불안감이 감도는 시기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본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죠. 밤사이에는요, 일본의 40년물 국채금리, 이 초장기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2007년 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시죠. 우선 현재 보고 계신 게 일본의 초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다시피 2007년 발행 직후로 이만큼 강세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벌써 4.2%를 큰 폭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어제 브리핑에서도 다뤘었던 이야기인데 일본이 그동안 이 2월 8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는 말만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저께 공식화가 됐습니다. 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는 의미는요. 일본의 다카이치 총재, 자민당이 조금 더 조기 총선을 통해서 입지를 넓힐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이 재정 부양 정책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말 그대로 일본 역시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거기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또 들여다보자면요. 밤사이에 또 다카이치 총재가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감세하는 그런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수가 그만큼 덜 거치는 거니까 좋은 일이겠지만 전 세계 국채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그만큼 위협을 받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20년물 국채 입찰 역시나 부진했습니다. 재정 적자 위기가 커지고 있는 국가의 국채를 누가 사고 싶어 할까요? 이 때문에 상당히 입찰이 부진했고요. 또 거기에 밤사이에 일본 재무상이 식품세 감세하는 것에 있어서 5조 원의 현재 세수가 덜 거치게 됩니다. 이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체 어디에서 이런 재원을 끌어오겠다는 건지 시장의 의문점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이 폭락한 것이고요. 일본의 국채가 폭락하니 미국채 역시나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밤사이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8%, 어느덧 4.3%를 향해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국채가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 비용도 늘게 되고 이자 비용을 가장 지금 크게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이 때문에 현재 빅테크 기업들 뉴욕 증시에서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런 시장 분위기를 좀 읽지 못한 것일까요? 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시장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만한 발언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우선 밤사이에 CNBC와의 인터뷰 발언 중에서 파월 의장의 행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쿠기사를 해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월 21일 현재 시각으로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파월 의장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 파월 의장에 앞서서 트럼프로부터 해임 경고를 받은 쿠기사를 무언으로 지지하겠다는 의미겠죠. 여기에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참석 계획이 실수라고 하면서 파월 체제의 연준이 상당히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준의 중립성을 뒤흔드는 그런 발언이죠. 또 거기에 지난 금융주들의 급락을 이끌었었던 내용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10% 금리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히게 되면서 오늘 금융주들마저도 급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밤사이의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정보경 앵커와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M7 종목을 비롯한 주요 기술주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관세 위협 발언 이후에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부각됐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흐름 속에서 시장은 AI 대표주인 엔비디아의 비중을 줄이면서 위험 회피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애플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약세에서 기술주 전반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대외 불확실성이 애플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골드만삭스가 단기적인 비용 압박과 함께 서비스 부문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종목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역시 매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는 관세 영향으로 일부 상품 가격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올해 초에 쌓아뒀던 재고 완충분이 소진되면서 판매 업체들이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 현실화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의 주가 흐름 어땠는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엔비디아가 낙폭을 키워가면서 4% 넘게 강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애플인데요.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3.45%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세 흐름 계속적으로 가져갔고요. 막판에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3.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테슬라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시장에서 모델 Y가 6만 5천여 대 판매되면서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실적은 긍정적이었지만 거시 불안과 무역 전쟁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러한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심 강해지면서 테슬라 역시 시장 매도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과 향후 가이던스가 높아진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투심을 누르는 모습인데요. 애저는 전년 대비 39% 성장했고 상업용 수주가 111% 급증했지만 단기적인 데이터 센터 수용 능력 제약과 매출 인식 지연 이슈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술주 중에서 브로드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부담과 함께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AI 컴퓨팅 생태계 내에서 최선호주로 브로드컴을 재확인했는데요. 지속적인 AI 설비 투자와 네트워크 기술 확산의 수혜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글의 TPU V7이 엔비디아 솔루션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AI 관련 기대감이 일부 희석돼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도 연이어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도 오늘 흐름은 계속 약세로 가져갔고요. 4%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의 주가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낙폭이 그나마 조금 작은 모습입니다. 1.16%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도 5% 넘게 많이 내렸습니다. 5.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이슈 있는 종목들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익스펜드 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 업체인데요. 미국 전역을 강타한 혹한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거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월물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만에 24% 넘게 치솟으면서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북극 한기가 동부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단기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익스펜드 에너지 주가에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P&G입니다. 뉴욕 증시 전반이 급락하는 가운데 P&G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135년 연속 배당 지급, 69년 연속 배당 인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CNBC의 유명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종목으로 이 P&G를 언급하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3M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1.8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매출도 61억 달러로 전망을 상회했지만요. 투자자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2026년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를 8.5에서 8.7달러로 제시하면서 컨센서스 하단을 밑돌았습니다. 또 관세 부담과 PFAS 제거 비용, 소비 수요 둔화 우려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단기 비용 압박과 보수적인 전망이 부각되면서 실적 호조에도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익스펜드 에너지가 오늘 4.88% 강하게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네, P&G도 오늘 1.6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3M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3M이 7% 가까이 내리면서 6.98%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매크로 종목과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지표 흐름입니다. 국제유가는 1.83% 상승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이 주말 사이 또 휴장 사이에 그린란드발 이슈가 봉합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었죠. 또 밤사이에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 그린란드 총리가 미국의 침공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피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원유 공급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하방 압력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셀 아메리카가 진행이 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원화와 마찬가지로 동반 움직임을 보이는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원달러 환율 6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서 1,480원 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물론 달러가 급락했지만 일본의 이 재정 우려 확대 우려감 때문에 다시 한번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보다는 이 엔화 약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원화의 모습입니다. 6원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들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3.89% 거의 4% 가까이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이 9만 달러 선을 내주고 말았는데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셀 아메리카 기조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 이유로 금 가격은 오히려 3.71% 상승하면서 4,760달러 선 온스당 기준으로 돌파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셀 아메리카 현상이 짙어질 때마다 금과 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셀 아메리카 말 그대로 미국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달러를 마구 팔아내는 행위입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죠. 미국채와 달러 그리고 미국 주식을 모두 판다면 거기에 따른 다음 안전자산 대피처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 보이는 듯 합니다만 미국채 10년물이 6bp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또 밤사이에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미국채 장기채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미국채 자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졌고요. 이게 장기물 중심의 현재 국채 금리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셀 아메리카 기조가 강하게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수들은 어떤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지었을지 종가 기준 지수 상황 보시죠. 다우지수가 1.76% 하락했고요.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빅테크주들은 하향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나스닥이 2.39%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밤사이에 그린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일본 국채 금리의 쇼크를 동시에 받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밤사이 상황 살펴봤습니다.